이제 한꺼번에 일을 하게 된 이유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수천 통의 전화를 제대로 응대하다가 목도 이리 쉬고 건강을 해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방에 일 끝내주시기를 바라고 개별적인 추가 주제는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울산청 총경 류삼영입니다. 오늘 경찰국 신설 법안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 의견을 기록하고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준비된 내용을 먼저 읽겠습니다. 금일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간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그리고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 경찰공무원 노조, 전국의 경찰서장 등 수많은 경찰 관계자들이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 절차적 문제점, 역사적 퇴보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본 사안은 시행령이 아닌 국회 입법사항임을 밝히고 관련 논의가 보다 신중하고 폭넓게 진행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졸속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심히 우려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경찰 중립화의 역사와 현 제도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그 괴를 같이 합니다. 경찰이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정권과 한몸이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임이 명약관화합니다. 과거의 역사가 그것을 분명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경찰관 개인으로서나 조직적인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 추진을 막을 방법이 더 이상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의 경찰 장악과 그로 인한 피해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고 멀지 않은 시기에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국회와 국민의 시간이 왔습니다. 국회에서는 헌법상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 적법 절차의 원칙,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이번 대통령령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과 향후 있을 감찰, 징계조치 등에 있어 소송 등 불법 절차를 통해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찰은 언제나 국민만을 바라보는 국민의 경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감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크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무부에는 검찰 후기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검찰은 마땅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검찰 후보를 통해서 중재도 좀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경찰의 권한이 최근에 어떻게 보니까 경찰 역시도 이렇게 중재받는 경우도 많아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 경찰국과 검찰국을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시는 분들이 아니면 정말 다르다. 검찰국은 있어야 되고 경찰국은 있어서 안 된다. 이런 논리신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는 이유는 정부 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의 임무나 권한으로 표시되어 있는 업무 중에 제1번이 검찰에 관한 사무입니다. 검찰에 관한 사무가 법무부 장관의 법적인 권한과 임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검찰국을 통해서 검찰을 지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무에는, 권한에는 경찰에 관한 사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이 있었죠. 1990년, 91년 이전에는 내무부 치안본부였을 때는 치안에 관한 사무가 내무부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장관의 소관 업무였고, 내무부 장관 치하에 있으면서 너무 많은 인권 유린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반성으로 내무부에서 경찰청을 독립을 시켜서 그래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입법 미비가 아니고 경찰청이 내무부에 있어서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여러 민주 열사들의 투쟁으로, 민주화의 과정으로 경찰의 중립을 위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행안부하고 경찰청을 분리해 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꾸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31년의 역사를 되돌리고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을 규정한 헌법 7조를 명백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 전 경찰서장들이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이었죠. 국민들 여러분께서는 법무부의 검찰국과 행안부의 경찰국은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하는 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경찰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쉽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반성에서 31년 전에 법으로 행안부에서 독립을 시켜놓은 것인데 아무 그 법적인 설명 없이 이렇게 하니까 야당에서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그렇고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잘 분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MBC 정국기자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 관련한 언급을 한 지 약 한 3달 만에 정부 조직이 좀 신설이 되게 결정이 됐습니다. 3달 동안 10만이 넘는 경찰들의 의견을 종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어떻게 보시는지, 3달이라는 시간이 짧다고 느껴지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절차가 소요된 시간이, 의견 수렴하는 절차에 소요된 시간은 4일이었고요. 휴일 포함한 4일이었고, 나머지는 자문위원회 권고해서 자문위의 활동 기간이고 필요 최소한의 입법 절차였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견 수렴은 3달이 아니고 4일이라고 보시고 5일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하죠.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경찰국 신설이면 역사를 뒤바꾸고 엄청난 경찰제도 변혁을 통해서 시민의 생활 인권의 침해 가능성을 높이는 이런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4, 5일 만에 그 의견 수렴을 마치고 논란을 잠재울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KBS 주어라는 기자입니다. 저희 그 기자회견문에 보면은 지금 대기발령 처분과 감찰 등에 있어서 불법 정찰을 통해서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이라든지 구체적인 혹시 계획이 되시면 예, 가능한 거 있으면 다 할 거예요. 지금 우리 경찰에도 정말 많은 그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저를 돕겠다고 지금 자발적으로 나서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관련해서? 지금 먼저 이제 대기 발령을 받은 부분에 대한 그 정당성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의를 제기를 하는 그런 절차도 준비 중이고, 이제 징계는 아직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 후속으로 진행되어지는 지금 징계를 위한 감찰 조사의 출석 요구서를 오늘자로 받았습니다. 오늘자로 받아서 조사에 관한 일정을 협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게 진행이 되면 일괄을 할지 먼저 하고 나중에 할지는 논의하겠습니다. 저기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제 기자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주도했던 회의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는 쿠데타라는 강한 어조까지 써가면서 비난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쿠데타라는 말은 너무 후진, 한 50년 전에 그 역사적 폐기된 잘 안 쓰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이 시기에 불러온 것은 부적절하다 생각하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경찰국 신설을 감행하는 그런 행위야말로 헌법 질서를 교란하는 그 비슷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예, 혹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없으면은 저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초 경감 경입근 팀장회의가 14만 전체 경찰 회의로 이제 확대가 됐는데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도 혹시 노총경님하고 이렇게 좀 얘기가 있었다는 서로 협력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좀 계획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 총경회의가 진행이 되는 것은 총경회의를 개최해서 우리 처장들의 의견을 모으고자 하는 것은 이 진행되는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그리고 14만 경찰의 의사가 충분히 이렇게 수렴이 된 경찰청의 의사가 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 단계는 이제 입법이 되어버렸다. 우리의 의견은 표시가 됐고 국회에서 논의를 하겠다. 국민들은 이미 다 이제 알고 계시는 걸로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좀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직원들이 이렇게 또 다칠 수도 있고 조직이 좀 안정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정의 모습도 보이고 경찰청장 후보자의 권위나 리더십에도 조금 있어서 경찰 전체가 좀 안정되고 단합되고 화합되는 모습에 조금 어떨까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마음이 더 앞섭니다. 예, 그러면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넉넉하게 물어보세요. 만약에 차분하게. 예. 이 사태가 확산이 돼가지고 한 20몇 년 전에 정교조 사태처럼 예? 20몇 년 전에 정교조 사태처럼 사태가 만약에 확산돼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직장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계속 이 기회를 계속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가정을 가지고 질문하시면 답변이 잘 안 되죠. 근데 정부에서 이걸 이제 당장 철회하는 움직임은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속 대립각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은 조치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무한적으로 뭐 전면전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조직을 사랑하고 우리 경찰서장이면 어느 정도 이제 무게 중심을 잡아서 직원들을 추스리고 조직을 안정시키는 그런 책임에 있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고 그런 책임을 느끼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우리 조직의 경감들이 이래 의견을 표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에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경찰서장 회의를 주재한 이유와 그 논의 중에 조직 안정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죠. 조직이 안정되고 경찰국 신설이 잘못됐음을 이렇게 우리 의견을 표출하고 조직도 안정되고 이런데 너무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국민적인 관심을 가지고 국회에서도 논의를 한다는 이 상태에서 다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약하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회와 국민의 공을 넘겼습니다. 우리 경찰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크게 뾰족한 건 없었어요. 뾰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이런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는 그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검수 안팎 관련해서는 그 일선 검찰청 그 총장들도 나서고 있었거든요. 지검장들도. 네, 지검장들도 나서고 있었는데 혹시 그 총경회로 좀 붙이고 이게 고위 간부들이 조금 침묵하는 거에 대한 안심도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 총경들도 그동안 나서지 못했고 조직의 속성상 이 조직의 안정을 좀 더 우선시하고 활발한 의견 개진하는 그런 거는 활기찬 이제 젊은 우리 젊기도 하고 좀 이렇게 일선에서 이제 하는 것이고 상층부에서는 조직의 안정에 이제 더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없으시죠, 진짜로.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로 계시니까 내가 못 나가겠어요.